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납땜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자들을 각각 장착을 해야 됩니다. 결착이라고도 하고 장착이라고도 하는데, 각각 소자를 먼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납땜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위해서 먼저 선생님이 준비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항입니다. 저항을 우리가 사용해서 먼저 저항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사용할 보드를 통해서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를 우리가 2828 보드를 사용을 할 텐데, 이 2828 보드를 사용을 해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시피 인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납땜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받침대도 사용하겠습니다. 받침대를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납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서포터라고 하고 받침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받침대보다는 소형 받침대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납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땜을 위해서는 이렇게 서포터를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 서포터를 보면은 이 서포터로 선생님이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서포터를 장착을 할 수 없는 기판이네요. 장착을 할 수 없는 기판은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상과 다르게 이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당긴 다음에 이 안에다가 기판을 집어넣겠습니다. 기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소자들이 규격이 있습니다. 이 소자들, 특히나 저항이나 다이오드는 우리가 밀착해서 지금 장착을 해야 됩니다. 트랜스도 그렇고 전해질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도 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중에 LED 소자, 여기 보면은 LED 소자가 있습니다. LED 소자. 이 LED 소자 같은 경우는 5mm 이상의 이격을 띄어야 됩니다. 5mm 어느 정도 이격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자들을 오늘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빼고, 소자를 먼저 장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납땜을 합니다. 이 동방이 붙어있는 동방면에 납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소자를 장착을 합니다. 소자를 장착을 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긴 부분이 플러스고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안을 보면은 안에는 짧은 부분이 플러스고 긴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는데 보통은 이러한 LED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하나에 구멍을 남겨 놓습니다. 구멍을 남겨놓는 이유는 안에 우리가 리드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구멍을 하나 남겨둡니다. 때에 따라서 두 개도 남겨놓을 수 있지만 보통은 하나를 남겨둡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꽉 눌러서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럼 이 부품이 장착이 된 겁니다. 이 부품을 먼저 장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납땜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장착하면서 따로따로 납땜을 하기에는 다소 힘듭니다.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업을 할 때 분업화가 안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저항에 대해서 우리 장착을 할 텐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금색이 오른쪽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차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즉 이거 보면 갈색이 1이고 검정색이 0이고 빨간색이 2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의 2승 즉 1kΩ입니다. 1000ohm입니다. 1000oh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항을 읽는 법을 꼭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저항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통 두 개를 남겨놓습니다. 가운데 두 개를 남겨두고 자, 저항을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저항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끝까지 밀어 넣는 이유는 자, 완전히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닿은 다음에 자, 바깥쪽으로 구부립니다. 바깥쪽으로. 선생님은 뭐 안으로 구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으로 구부리는 경우는 납땜을 할 때 다른 선이 이어지는 경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선생님은 안으로 구부릴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기능사 딸 때의 팁이기도 한데 원론적으로는 바깥으로 구부립니다. 바깥으로 구부립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꽉 된 다음에 바깥으로 구부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부품을 다 장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납땜을 하겠습니다. 납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납이 충분하게 인두가 충분하게 달궈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인두 잡는 법입니다. 인두 잡는 법은 여기서는 좀 위험하게 잡았어요. 여기는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이 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인두 잡는 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인두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치워보고 자, 이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인두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선생님 뜨거워서 자, 여기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두 손가락 모아서 잡는데 여기 닿으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멀리 잡으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꼭 화상에 주의하면서 인두기를 다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인두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인두기 잘못 잡으면 정말로 뜨겁습니다. 선생님이 장갑을 이렇게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실수로 저거 잡다가 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거로는 이 팁클리너가 왜 좋으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
어떻게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티클리너 사용하는 거는 인두기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티클리너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인두기 잡는 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두기를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방법은 동방면에 먼저 인두기를 닫고 그 다음에 납을 인두기로 녹여준 다음에 납을 떼고 그 다음 납을 떼는 인두기를 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움직여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동방명을 데우고 그 다음에 납을 녹여서 뗍니다. 납이 좀 부족하면은 더합니다. 자, 자,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녹화를 제대로 못했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동방면에 데워주고 납을 녹여서 우리가 납을 붙입니다. 즉, 첫 번째 동방면에 대고 그 다음에 납이 가고 그 다음에 납이 떼어지고 인두기가 떼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동방면에 데우고 납이 가고 그 다음에 떼고 같이 뗍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동그랗게 남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톡톡 건들면은 예쁘게 동그랗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납만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 동방면을 뜨겁게 하고 납을 녹여서 떼줍니다. 동시에 떼도 되고 납을 먼저 떼도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안되면 이렇게 툭툭 건드려서 예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뭔가 납이 산화됐을 때는 산화가 막 되면은 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산화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꾸덕꾸덕하게 변합니다. 꾸덕꾸덕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변하면은 인두기 또한 그 꾸덕꾸덕한 납이 붙어있기 때문에 팁클리너로 빠르게 닦아줍니다. 선생님 이 팁클리너가 좀 오래됐는데 자, 빠르게 닦아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화가 된 경우는 납을 다시 칠해주면 됩니다. 납을 다시 칠해주면은 자, 깨끗하게 입혀집니다. 사용한 다음에는 꼭 팁클리너로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둘 다 배웠는데 가장 편합니다. 먼저 납을 꽂아주고 그 다음에 눌러준 다음에 바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좋지만은 두 번째 방법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납만 바로 녹이고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는데 선생님은 둘 다 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납땜을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자, 납땜을 보면은 이렇게 30도에서 45도 그리고 이 정도의 납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지금
막 납을 산화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까맣게 되면 안 됩니다, 원래. 까맣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까맣게 했습니다.